모닝 브리핑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전거래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 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지수는 2년 5개월 만에 2,800포인트를 또 탈환해줬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에서는 SK그룹의 사업 조정과 또 금융주가 오랜만에 올라주면서 연고점을 탈환한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소재가 약세를 보이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덜 찝찝할 수 있길 코스피 코스닥 사이 좋은 반등을 기대해보며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없이 찐더위가 찾아올 거면서 시장의 온도도 함께 찐더위가 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수를 보고 있자니 시장에 더위는 찾아온 것 같은데 그 더위가 찐더위가 아니니 내적 불쾌지수만 높아집니다. 6월 20일 목요일 전거래일 한마디 코스피 2,800포인트에 박수는 쳐줍니다만 마음은 편치 않네요입니다. SK그룹의 사업 조정 소식에 SK이노베이션과 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호재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DB하이텍 같은 대형 반도체주들이 여기에다가 또 금융주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2년 5개월 만에 2,800포인트를 돌파는 했지만 분명 의미 있는 날을 맞아 박수를 우리는 좀 쳐주긴 하지만 어찌 코스닥은 이번 주 내내 소외되어 있는 양상일까요? 2차 전지를 비롯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 음식료 쪽에선 차익 실현 매도 압박이 강해지니 코스닥은 쉬어가 체감 지수는 결코 좋을 수 없었던 목요일장. 더 자세한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역대급 바이코리아의 코스피는 2,8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했는데요. 어제 외국인은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미국 증시 휴장 속에 큰 변동성 없이 개별 종목 장세를 보이다가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였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0.4% 밀린 85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어제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동해 석유가스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피팅 밸브 관련주가 부각됐는데요. 동해의 대규모 유전 그리고 가스전 개발 사업을 세계 최대 석유 가스 기업인 엑슨모빌이 검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엑슨모빌의 사전 벤더 등록 절차와 또 현지 에이전트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선 엔지니어링이 19% 올랐고요. 그리고 관련주인 DK락도 8%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어제 저출생 테마주가 급등을 했죠. 정부가 저출생 반전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깨끗한 나라는 상한가를, 모나리자는 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건설주도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경북 포항 영일만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호재를 맞닥뜨린 데 이어서 횡단 고속도로 건설 호재까지 맞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코오롱 글로벌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신세계건설은 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올랐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또 부각된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목요일장은 반도체가 오르고 금융주가 함께 힘을 내줬지만 2차 전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이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SK그룹 사업 조정 소식에 SK이노베이션과 또 테슬라 이슈에 DB하이텍이 급등하며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도 특징적이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최근 들어 조정을 받고 있는 화장품 섹터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짧은 시계열에서의 변동성을 위기로 해석하냐 아니면 기회로 만들 것이냐 그 문제 힌트가 되어줄 수 있는 즉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는 6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바로 오늘 오전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급등만 할 줄 알았던 실리콘2가 수요일, 목요일 하락 마감했죠. 사실 그동안 올랐던 상승폭에 비하면 그 조정폭이 결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초에 7,830원 하던 주가가 쉬지 않고 급등하면서 현재는 5만 원을 넘었고 조정을 받았다는 게 이틀간 1,000원도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올 수출 데이터를 지켜보고 확실히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오늘 톱파볼 섹터를 화장품으로 골라본 겁니다. 자, 지난달 5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리콘2가 위치한 성남시의 성적표를 뜯어보니 미국향 데이터가 전월 대비 59% 하락을 기록, 총 수출 데이터도 전월비 13%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동안 고공행진만 하던 화장품 업종 전반의 약세를 좀 야기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성남시 수출 데이터가 트렌드는 유사하나 성남시에 위치한 게 어디 실리콘2 뿐이겠습니까? 다른 기업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사실상 실리콘2 실적은 리테일러에게 판매가 될 때 반영이 되고 찍히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출고되어 다시 리셀을 할 지역으로 이동이 되고 그 지역에서 실제 판매가 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에 월별 수출액과 실리콘2 매출 간의 시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월비 감소가 아쉽긴 하나 5월까지 누적 평균 수치는 여전히 1분기보다 높은 추세인 게 사실이고요. 중국이나 폴란드, 아랍 같은 다양한 지역의 수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고무적이어서 이번에 발표됐던 지표가 사실 급등에 따른 조정이지 데이터 자체에 따른 큰 타격을 줄 만한 사이즈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2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화장품 섹터의 지휘봉을 잡고 그 대장주 역할을 하며 주가 숨도 안 쉬고 연초 대비 무려 7배나 폭등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실리콘2 2021년 신규 상장된 기업입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던 기업인데요. 2012년부터 화장품 수출과 유통 사업을 병행했고요. 이후 2016년부터는 과감하게 반도체를 아예 접습니다. 도전 정신이 좀 대단한 거죠. 이렇게 화장품에 올인한 실리콘2는 자사 해외 플랫폼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이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K-뷰티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전 세계 160개 국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역직구 판매를 하는 거죠. 즉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물류센터를 확보해서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K-뷰티와 K-팝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K-뷰티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요.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인디 브랜드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K-팝 관련해서는 각종 앨범뿐 아니라 한국산 비타민, 음식, 다이어트 제품까지 판매해 다양한 포트를 구축하고 있죠. 이렇게 단순 유통사가 아니라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캐치하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SNS 기반 해외 마케팅까지 너무 센스 있게 활발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300% 가까이 폭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자, 북미향 한국 인디뷰티 브랜드의 수출 증가로 유한타증권은 목표가 6만 원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내부 임원들의 매도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최근 기업들의 블록딜 내지는 내부자들의 보유 주식 매도 뉴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실리콘2와 삼양식품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물론 이 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 영향도 있겠지만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의 변화가 감지돼서라기보다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즉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내부자가 있을 경우 30일 이전에 가격이나 수량 등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그 물량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발표될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급등폭 대비 조정폭이 좀 미미하다? 그럼 오늘 데이터를 보고 한 번 더 고공행진의 기세를 보여줄지, 아니면은 30일까지의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움직일지, 아니면 지금은 쉬어갈 때다 하고 실망을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음식료와 화장품의 하반기 투자 방향성을 좀 재정비해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주 움직임 정리해 보시죠. 자, 실리콘2입니다. 전날 1.3% 하락, 그래도 5만 원 선을 지지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잉글우드랩도 볼까요? 기초 비중이 높은 ODM, OEM 업체입니다. 주가는요, 어제 9%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본느 보겠습니다. 세포라 같은 브랜드 대상 화장품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어제 7% 넘게 빠졌습니다. 마지막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 전날 주가는 7%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9시를 기다리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수출 데이터에 따른 꼼꼼한 투자 전략 정비도 이어지는 한국경제TV와 함께해 주시죠.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옵니다. 네, 이번엔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회사인 미래산업이 SK하이닉스와 13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주 계약은 지난해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소식에 미래산업은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기술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수저우 신파워 에너지와 또 지난해 체결했던 1,72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화성라인 턴키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베트남 계열사인 효성비나케미컬에 약 552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출자 후 지분율은 100%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드디어 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7개 유망구조 발굴을 토대로 광구 재편성 문제를 비롯해 예산 등 개발 추진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동해 석유 테마주 주목해 보시고요. 또 미국 당뇨병 학회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24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 3중 작용제의 비임상 결과 4건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미약품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잘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DNC미디어와 사면, C사이트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주가 흐름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일단 폴란드 장관,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장관이 폴란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지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요. K2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고 또 9월 계약 서명까지 좀 전망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을 크게 확대했던 방산주들, 지금 환율이 1,386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수출주로 자금이 쏠리는 상황 속 오늘 부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에 방산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